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 비율도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중 대구 지역 분석 결과입니다. 대구 지역 노동자 3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퇴사를 생각한 빈도를 물었더니 한두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다는 비율이 전체 27.6%에 달했습니다. 종종 또는 거의 매주 퇴사를 고민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무려 80%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임금. 설문조사 결과 대구 지역 월 임금 평균은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대구의 월 평균 임금은 265만 원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각종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49.7%로 전국 평균인 44.2%보다도 높았습니다. 특히 출퇴근을 매일 기록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도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등 불법적인 임금 지급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연차 휴가의 30% 이하만 사용한 노동자는 44.2%에 달했고 이 중 47.4%는 미사용한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전체의 절반 이상이 돼 아직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 중에서는 22.4%가 최근 1년 동안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4%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전체 응답자의 55%는 30대였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동성로가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100일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동성로 관광특구의 성공을 위한 키워드로 청년과 쇼핑, 한류 체험 관광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과 함께 동성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현재 25만 명에서 2035년에는 92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최초 관광특구인 동성로 관광특구가 지정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한강 이남 최대 상권으로 꼽혔던 동성로가 부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동성로가 대구 지역 최초로 관광특구가 되었고 또한 그 공평내거리에 KK 빌딩에 플래니움 호텔 쉘다 스테이가 설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관광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장과 청년층의 쇼핑 행태 변화,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금은 상권 활력이 떨어졌는데 대구정책연구원은 동성로 관광특구를 통한 동성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동성로 방문객의 66.7%가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라는 측면에서 청년, 외국인 맞춤형 동성로 관광특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K 신공항과 연계한 K한류 여행자 거리 조성, 편리한 스마트 관광 환경 조성, 독창적 로컬 콘텐츠 개발, 쇼핑, 체험 관광 기반 조성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동성로 관광특구에 대한 도시 디자인 사업과 관광진흥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2030년 TK 신공항 개항 효과 등을 고려하면 동성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25만 명에서 2035년 약 92만 명으로 3.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성로 관광특구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소비 지출에 따른 3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1,560억 원에서 2035년 5,772억 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81억 원에서 2,150억 원으로 취업 유발 효과는 1,801명에서 6,664명 증가할 것이란 추정치도 나왔습니다. 동성로 관광특구가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 젊음, 쇼핑, K한류 핵심 공간이자 남부 거대 경제권에 도심 국제관광 1번지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공공시설인 달서구 유천동 장난감 도서관이 개관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회원수와 보유 장난감이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 이용 실적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천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 2021년 개관 이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난감 구입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때 장난감을 구매를 해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둘째 때 장난감 도서관이란 곳을 알게 돼서 왔는데 여러 가지 장난감을 2주에 2개씩 계속 바꿔가면서 빌릴 수 있으니까 이제 사지 않아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천 장난감 도서관에는 240종 1,380여 점의 장난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하나하나 지루해서 오래 못 만지는데 이렇게 자주 오면 바꿔줘서 여러 개 가지고 놀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난감 수리도 모두 자원봉사자의 몫입니다. 애기들이 이유식을 흘리거나 음료 같은 걸 흘렸을 때 누르지를 못하거나 그리고 또 오래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전선 부분이 끊어져서 그 부분을 납땜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고장이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통장을 비롯해 인근 주민 80여 명도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순번을 정해 도서관으로 나와 소독과 진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감의 회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 키울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거 이제 뭐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이제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빌려가서 이제 뭐 깨끗하게 사용하고 또 뭐 이렇게 순환되도록 사용하는 거 보니까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유천 장난감 도서관은 개관 당시와 비교해 보면 10% 정도 몸집을 키웠습니다. 회원 수는 500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40점 이상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장난감 대여 실적이 14,000점인데요. 작년 기준에 총 12월까지의 기준으로 16,000점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보다 훨씬 대여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서구에는 공공 장난감 도서관 2곳이 운영 중입니다. 5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감안했을 때 또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장난감 도서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한 민간 사업자가 달서구 장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인근에서 이동식 동물 화장장을 운영하겠다며 지자체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달서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와 자동차 수리 부품업체가 밀집해 있는 달서구 장동. 수천 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곳에 이동식 동물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에 이런 업체가 이렇게 즐비해 있는 데에서 그런 해모시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주민들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를. 문제는 동물 화장장 건립 예정지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자동차 관련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도 잦은 지역입니다. 건립 예정지로 지목된 공장터는 1년여 전부터 비어 있었는데 최근 이동식 동물 화장장으로 쓰겠다고 담장을 높게 쌓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저기까지 대부분 높이까지 가드를 쳤었다. 이런 들어가서 잘랐는데 그게 눈 감고 하려고 덮었다가 좋은 식으로 만들었네. 이동식 동물 화장장은 화장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해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 시설입니다. 이동식이라는 단어로 포장이 됐을 뿐 지자체와 협의한 장소에서 사체를 화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물 화장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도물 화장장이 아파트와 학교와 인접해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는 700여 미터 떨어져 있고 800m 안에는 초중고등학교 6곳이 모여 있습니다. 1.5km 떨어진 이곡동과 장기동, 볼리동, 월성동에는 수만 가구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는 산자부 실정 규제 특례 사항입니다. 현재 영업 허가 사항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 생활 여건과 관련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해당 민간 사업자는 사업 예정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업 동의 여부에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요즘 공원이나 지역 내 운동장을 돌다 보면 무리지어 함께 뛰는 러닝크루가 많이 보이죠. 오늘 심층뉴스에서는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러닝크루 문화를 짚어봅니다. 먼저 2030 세대, 그들이 함께 뛰는 이유는 뭘지 김진중 기자가 러닝크루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달리기 자체가 저를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함께 달렸을 때 더 멀리 더 잘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러닝크루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하면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러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삶의 활력을 얻으면서 다양한 장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러닝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쉽게 시작하기 힘들었는데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러닝하는 걸 보면서 러닝이라는 걸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둘 다 챙길 수가 있는데 이 뭔가 인생에서 살면서 여러 역경들을 좀 마주하게 됐는데 그런 것에 버티는 끈기 같은 것을 좀 단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뛰다 보면 혼자 뛸 때는 한 번 뒤처지면 계속 뒤처지거든요. 근데 제가 뒤처질 때 이제 크루 친구들이 다시 끌어주고 크루 친구들이 힘들면 제가 다시 끌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다칠 때가 있어도 서로 케어해주고 어떻게 이제 치료하고 나을 수 있는지 재활법도 공유하면서 서로 계속 오랫동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동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아, 우리 무릎 다릴 때까지 오래오래 열심히 같이 뛰자. 파이팅! 이렇게 러닝은 청년들이 함께 뛰며 대표 운동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돈을 받고 러닝 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소음, 공간 점유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러닝크루를 규제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운동 문화를 위한 대안은 없는 건지 계속해서 김진중 기자입니다. 반포에 있는 종합운동장. 한 바퀴에 400m 되는 레인 5개가 있어 러닝 크루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장소입니다. 서초구는 반포 종합운동장 안에 5인 이상 달리기를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러닝 유료 강습 등 위반 행위가 발생 시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소음과 공간 점유 등의 문제로 민원이 일자 서울에서는 서초, 송파 등의 자치구에서 무리지어 달리기 자제라는 규제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러닝크루 문화. 그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사회 참여, 특히 이제 단체 참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단체 활동을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 어떤 방식으로 참여 수준이라든지 참여 방식에 있어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느슨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이
청년층 내에서의 그 소셜 스포팅이 변화되고 있고 그것의 일환이 바로 러닝크루다. 공부와 취업 등으로 문화 여가 향유 기회가 적었던 청년 세대들이 스스로 선택해 만들어낸 활동이라는 것.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정책적 지원과 문화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그럼 이런 자생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확산시킬지, 그러니까 지체된 정책을 계속 지체된 채로 가져가지 않고 서울시가 그리고 우리의 도시의 환경이나 여러 다른 세대들의 관점에서 이 청년이 시작한 이 새로운 문화 혹은 여가와 심 활동을 어떻게 다른 세대와 공유하고 우리 서울에서 공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 크루에게선 합의된 에티켓과 자정 노력 속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확대되고 있는 달리기 수요를 채워줄 러닝 인프라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뭐 2열로 오른쪽 그 도로에 맞춰서 뛰어주세요. 뭐 아니면 도로를 달리는 시티런의 경우에는 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스피커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이러한 에티켓들을 좀 모범적인 러너의 모습들을 좀 설정하고 홍보해 주시면 지역대학교 유관기관의 청년문화 지원 방향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걸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러한 지자체 문화 행사가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러닝 크루를 위한 탈의, 샤워 시설을 마련하거나 학교 운동 트랙 개방 등 공간을 공유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청년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는 러닝 크루 문화. 건강한 여가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영주 무선마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옛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유명한데요. 무선마을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두 고택이 국가 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대편에서 마을로 오는 사람이 보이면 먼저 건너지 않고 기다려주던 양보의 미덕이 전해지는 외나무 다리. 선비정신으로 알려진 무선마을에서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두 고택이 국가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 현종대인 1666년 반남 박씨 박수 선생이 무선마을로 일가를 옮기며 지은 만죽제. 여전히 당시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후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대로 이어진 360년의 시비들을 내려오면서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담고 따라하고 또 후대들에게 그 선한 모습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문방사호를 비롯해 방앗간과 소를 키웠던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교육과 문학을 즐기던 섬계초당은 여전히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합니다. 선성 김씨, 김영각 선생이 지은 해우당 역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경북 북부지방의 전통적인 입구자 네모 형태의 뜰집으로 선조들의 생애주기별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태어나서 그다음에 이 중방으로 혼례를 하면 이리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생기면 상방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나이가 더 들면 사랑으로 갔다가 돌아가시면 빈소방으로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다 돼가 있고 큰 비만 내리면 물에 잠겼던 마을의 특성에 맞춰 야외에 장독을 두지 않고 방을 따로 만들어 보관한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높은 다락을 여러 개 만들어 성주단지를 두고 수납 공간 등으로 이용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또 흥선대원군의 친필로 알려진 현판과 글씨 등 다양한 유물도 남겨져 있습니다. 영주시는 만죽제와 해우당의 보존에 힘쓰며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 만죽제 고택, 해우당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이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 두 무선마을을 대표하는 두 고택이 나란히 승격되게 되어서 일단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이제 보존 관리에 더 힘을 쓰고 그리고 활용도도 높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선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선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그대로 품고 있는 두 고택과 유물은 이달 중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1%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올랐습니다. 가장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은 배추로 54.5%가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한방약 24.9%, 보험 서비스료 15.1% 등입니다. 채소류와 서비스 종목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대구시 의회가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1일간 제313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진행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와 교육청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8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13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특히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상임위별로 대구시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 71곳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신청사 건립 추진 상황, 공유재산 매각 대산지 선정과 절차,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상황, 통합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급식시설 확충을 위해 125개 학교에 총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국솥과 취반기, 냉장, 냉동고 등 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확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조리실 바닥과 벽을 보수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고 애벌 세척기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은 비산 2 3동 8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2년 만에 완료했습니다. 새롭게 확정된 토지 경계에 따라 다음 달까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향토 역사관은 그림과 고지도로 보는 대구 달성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전시회를 내년 2월 말까지 개최합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대구의 한자, 표기 유래 및 대구 읍성의 축성 과정을 조명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16개의 다중이용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은 해당 업소들의 안전관리 노력을 인정한 결과이며 이들 업소는 2년 동안 화재 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이 제26회 대전광역시 장기전국 여자축구대회에서 전주 비빔 여성축구단을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팀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설레기도 불안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계획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